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서울에 사는 60대 초반 박상우 씨, 최주희 씨 부부의 사연입니다. 자신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던 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된 박상우 씨, 그리고 몸이 불편한 시어머니를 위해 최선을 다한 최주희 씨였지만 어머니와 같이 살게 되며 깜짝 놀랄 만한 일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리게 되죠. 지금부터 상우 씨와 주희 씨 부부의 이야기 한번 들려주실래요? 오늘도 주희 씨는 밖을 바라보며 억지로 한숨을 삼켰습니다. 오늘부터 시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치매 증상이 있으신 시어머니를 도련님네가 모시며 함께 살았지만 이혼을 하게 되면서 남편 상우 씨가 어머니를 모셔야 하는 상황이 되었죠. 상황이 복잡해진 걸 알지만 그래도 남편 상우 씨를 생각해 이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은 주희 씨였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온갖 불안과 염려가 가득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모시러 갈 시간 다 됐지? 주희 씨는 남편 상우 씨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마음 한편에는 남편 상우 씨가 자신의 불안함을 눈치챌까봐 겁이 났습니다. 남편 상우 씨는 주희 씨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주희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 당신이 얼마나 힘들어할지 잘 알아. 그래도 어머니를 모시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금만 이해해줘. 얼마 지나지 않아 현관문이 열리더니 시어머니께서 남편 상우 씨의 도움을 받아 짐을 들고 들어섰습니다. 시어머니는 날이 선 눈빛으로 주희 씨를 한번 훑어보고 곧바로 눈길을 피했습니다. 그 짧은 눈빛만으로도 주희 씨는 찬바람이 몸을 훑고 지나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오시느라 힘드셨죠? 주희 씨는 억지로 밝은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뭐 힘든 것까진 아니야. 상진이가 도와줘서 그나마 수월했어. 시어머니는 주희 씨의 인사를 무시한 채 남편 상우 씨를 보며 답했습니다. 남편 상우 씨는 그 분위기를 눈치채고 최대한 어머니의 마음을 달래려 노력했습니다. 어머니, 주희가 집안에서 많이 도와줄 거예요. 다 같이 잘 지내면 좋겠어요. 남편 상우 씨가 어머니를 향해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주희 씨에게 눈길을 주지 않고 방을 둘러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희 씨는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불안감이 더해졌습니다. 결혼할 때부터 시어머니가 남편과의 결혼을 극심히 반대했던 일을 떠올리며 그녀는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생활이 결코 쉽지 않을 거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첫날부터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주희 씨는 자신이 시어머니의 마음에 들지 않는 존재로 남아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어요.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주희 씨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주희 씨는 최선을 다해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보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대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는 냉소를 띠며 상우 씨에게 물었습니다. 상우야, 너희 동생 상진이네는 내 입맛에 맞추느라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 물론 지금은 너희 동생이랑 이혼했지만 둘째 며느리가 엄마를 이렇게까지 서운하게 만들진 않았어. 음식이 이게 뭐니? 시어머니는 일부러 큰 소리로 주희 씨가 들을 수 있게 말했습니다. 주희 씨는 그 말을 듣고 속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해해 드리자. 어머니께서 이제 막 우리 집으로 이사 오셨고 낯설기도 하시니까 시간이 필요하실 거야.
주희 씨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남편 상우 씨는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내 주희 씨에게 서운한 말을 할 때마다 남편 상우 씨는 애써 중재해 보려 노력했지만 어머니의 말 속에 깃든 비판이 너무 직접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 주희 씨가 이런 상황을 언제까지 견딜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도 했지요. 어머니, 주희 씨도 어머니를 위해 많이 신경 썼어요.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남편 상우 씨는 어머니에게 조심스레 부탁했지만 어머니는 그저 고개를 돌리고 무관심한 태도로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주희 씨는 남편 상우 씨의 말을 들으며 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남편 상우 씨가 자신의 마음을 어느 정도는 이해해 주려는 모습에 고마웠지만 어머니의 무시와 비난을 참아내야 하는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이 집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는 불안감을 아는 채 밤을 지새우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불편한 동거를 시작한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주희 씨는 시어머니가 점점 더 날카롭게 자신을 대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주희 씨가 식사를 준비하고 집안일을 열심히 해보려 노력해도 시어머니의 눈에는 언제나 부족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듯 했지요. 어느 날 아침 주희 씨는 남편 상우 씨와 시어머니를 위해 정성스럽게 아침 식사를 차렸습니다. 남편 상우 씨는 아내 주희 씨의 요리를 맛보며 따뜻한 미소로 정말 맛있어. 여보, 라며 칭찬했지만 시어머니는 주희 씨가 차린 식탁을 냉랭한 눈빛으로 내려다보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게 무슨 밥상이니? 내가 이런 밥 먹으려고 상우, 너네 집에 온 줄 아니? 시어머니는 남편 상우 씨에게 아침부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주희 씨가 어머니 입맛에 맞추려고 신경 쓴 거예요.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상우 씨는 어머니를 달래려 했지만 어머니의 불만을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상우야, 엄마가 말을 안 하려고 해도 너희 동생 상진이 집에 있을 땐 말이야. 정말 세심하게 내 입맛에 맞춰줬어. 주희 씨는 마음속으로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라며 억울한 마음을 감췄지만 시어머니가 이혼한 동서와 자신을 비교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상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침묵하며 남편 상우 씨와 시어머니가 대화를 이어가는 걸 지켜봤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 상우 씨가 퇴근한 후 주희 씨는 용기를 내어 남편과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어머님께서 나를 너무 심하게 대하시는 것 같아. 아무리 노력해도 어머님 눈에는 늘 부족한 사람인 것 같아서 내가 뭘 더 해야 할지 모르겠어. 주희 씨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울음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남편 상우 씨는 그런 주희 씨의 말을 듣고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어머니께서 몸도 많이 불편하시잖아. 그리고 어머니께서 아직 이 집에 적응 중이신가 봐.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질 거니까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줘. 남편 상우 씨는 아내 주희 씨의 손을 잡으며 달래려 했지만 그의 대답은 주희 씨의 속마음을 어루만지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여보, 내가 다른 건 다 이해하겠지만 어머니께서 계속 동서하고 나를 비교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동서보다 못하다는 소리만 듣는 것 같아서. 게다가 동서는 도련님하고도 이혼해서 더 이상 이 집안 사람도 아닌데 말이야. 주희 씨는 남편 상우 씨가 자신의 상황을 조금 더 이해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속마음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남편 상우 씨는 주희 씨의 말을 듣고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동생 상진이네 집에서 꽤 오랫동안 지내면서 그 집에서의 생활이 익숙해서 그런 거 아닐까? 아마 나쁜 마음으로 그러시는 건 아닐 거야. 남편 상우 씨는 어머니의 말이 단순한 습관이라 생각하며 주희 씨의 불만이 조금 지나치다고 느끼는 듯 보였습니다. 주희 씨는 남편 상우 씨의 대답에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남편 상우 씨가 어머니를 이해하는 건 알겠지만 자신에게 조금 더 힘이 되어줄 수 없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지요. 다음 날 시어머니는 또 주희 씨에게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주희 씨가 청소를 하려 할 때마다 시어머니는 어디서 그렇게 배웠니? 둘째 며느리는 물걸레질을 할 때도 꼼꼼하게 했는데 내가 하는 걸 보며 정말 답답하구나. 라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어느 날 남편 상우 씨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자 시어머니는 남편 상우 씨를 붙잡고 불만을 늘어놓았습니다. 상우야, 내 아내가 도대체 집안일을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있는지 모르겠다. 둘째 며느리는 청소며 요리며 정말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었는데 말이야. 남편 상우 씨는 어머니의 말을 계속 듣다 보니 내심 아내 주희 씨가 조금 더 신경 써주길 바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너무 지나친 것 같기도 했지만 어머니가 나름 느끼는 불편함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게 된 것이죠. 어쩌면 아내 주희 씨가 어머니의 말에 조금 더 신경 써주고 더 노력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기도 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남편 상우 씨는 아내 주희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요즘 어머니께서 자꾸 당신 이야기를 하는데 어머니께서 이 집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신경 써주면 안 될까? 주희 씨는 남편 상우 씨의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최선을 다해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도 남편 상우 씨마저 어머니의 말만 듣는 것 같아서 너무 억울했죠. 주희 씨는 억울한 마음으로 방에 들어가 홀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도대체 얼마나 더 노력해야 하는 걸까? 주희 씨는 혼란스럽고 외로운 마음에 사로잡혔습니다. 갈등은 점점 깊어져 갔고 주희 씨는 자신의 자리를 잃어가는 것만 같았어요. 그렇게 시어머니와의 불편한 동거가 시작된 지 몇 주가 지나면서 주희 씨는 심리적으로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시어머니의 눈에는 항상 부족한 듯 보였고 시어머니는 주희 씨가 하는 모든 일에 트집을 잡으며 잔소리를 퍼부었습니다. 남편 상우 씨는 그런 주희 씨를 이해해 주려 노력하면서도 어머니가 점점 더 주희 씨를 향해 나를 세우는 모습을 보며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 상우 씨는 어머니의 오른쪽 팔에 멍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상우 씨에게 무심한 듯 말을 건넸어요. 상우야, 너만 없으면 며느리가 엄마를 쥐잡듯이 잡아대서 도저히 이 집에서 못 살 것 같아. 엄마 팔에 이 상처 좀 보렴. 너무 서러워서 너 없을 때면 하루 종일 울고만 있단다.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억울한 기색이 묻어났고 남편 상우 씨는 어머니의 팔에 생긴 멍을 보며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어머니를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그런 사람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상우 씨가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그동안 평생 믿어왔던 아내가 이런 몹쓸 짓을 했다는 생각에 너무 혼란스러웠던 상우 씨였어요. 내가 너한테 거짓말이라도 한다는 거니?
이멍을 보면 알겠지? 내가 말을 안 듣는다고 주희가 화를 내며 나를 땅에 내팽겨쳐버리는 바람에 이렇게 됐어. 어머니는 애써 상처받은 듯한 표정을 지으며 상우 씨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가 점점 지쳐가는 모습을 보며 그동안 어머니가 정말 큰 고충을 감수하며 참아왔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상우 씨는 아내 주희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요즘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 오늘 어머니께서 발에 멍이 든 걸 보여주셨거든. 물론 당신이 일부러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 어머니께서 다치시지 않게 조금 조심해줬으면 좋겠어. 남편 상우 씨의 말에는 아내 주희 씨가 조금 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희 씨는 남편 상우 씨의 말에 억울함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내가 정말 아무리 잘해도 이 집에서 인정받지 못하는구나. 이젠 이런 모함까지 받게 되다니. 그녀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분노와 슬픔을 억누르며 남편 상우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진짜 내가 어머님께 일부러 상처를 냈다고 생각해? 당신 없을 때면 어머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시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네. 주희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 상우 씨에게 해명했지만 남편 상우 씨는 주희 씨를 조금씩 의심하는 듯 했어요. 내가 아무 근거 없이 당신을 의심해서 그러는 건 아니잖아. 내 눈으로 엄마 몸에 멍이 든 걸 봤으니 하는 말이야. 남편 상우 씨가 자신을 전적으로 믿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주희 씨에게는 큰 실망으로 남았어요. 결국 주희 씨는 남편 상우 씨와의 대화가 끝난 후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남편 상우 씨가 자신을 믿지 못하고 어머니의 말만 전적으로 믿는 모습을 보며 결국 CCTV를 몰래 설치하게 됐어요. 이렇게라도 해서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겠어. 내가 정말 아무 잘못 없이 누명을 쓰고 있다는 걸 보여줄 거야. 주희 씨는 마음 한편에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려는 강한 의지를 다지며 사람을 불러 집안 곳곳에 초소형 CCTV를 설치했습니다. 주희 씨는 자신의 행동에 약간의 죄책감을 느꼈지만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마음이 주희 씨의 결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증거를 통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며칠이 지나고 주희 씨는 시어머니가 팔을 일부러 꼬집거나 멍이 들도록 세게 누르며 스스로 몸에 상처를 만드는 장면을 몇 차례나 CCTV로 확인하게 되었고 남편 상우 씨가 어머니의 진실을 직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 상우 씨가 퇴근해 집에 돌아오자마자 주희 씨는 남편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남편 상우 씨는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주희 씨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보, 나랑 얘기 좀 해. 그동안 당신이 어머님 말만 믿고 나를 의심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 그래서 미안하지만 당신이랑 어머님 몰래 CCTV를 설치했어. 어머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리고 그동안 당신이 모르고 있던 사실들을 보여주고 싶었거든. 주희 씨의 목소리에는 떨림과 결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남편 상우 씨는 주희 씨의 말을 듣고 잠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아니, 나도 모르게 CCTV를 설치했다고? 적어도 나하고 먼저 의논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는 잠시 머뭇거리며 주희 씨의 말을 되새겼지만
곧 이어진 주희 씨의 말에 조용히 화면을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주희 씨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라고 여겨지는 CCTV 녹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시어머니가 자신의 팔을 스스로 꼬집고 멍이 들도록 만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장면에서는 남편 상우 씨에게 주희 씨가 자신을 학대했다는 듯이 불만을 이야기하는 모습도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요. 남편 상우 씨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다는 듯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속이고 아내를 모함하려 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큰 충격으로 다가왔죠. 아니, 정말 어머니께서 직접 만든 상처였던 거야? 남편 상우 씨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떨며 주희 씨에게 물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를 변호하려 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지면서 아내 주희 씨에 대한 미안함이 밀려왔어요. 이제 알겠지? 내가 당신을 속이면서 어머니를 괴롭힌 게 아니었다고. 당신이라면 내 말을 믿어줄 줄 알았는데. 주희 씨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남편 상우 씨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억울함과 상처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고 남편 상우 씨는 그동안 주희 씨를 충분히 믿어주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반성했습니다. 남편 상우 씨는 주희 씨의 손을 잡으며 미안함을 표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내가 어머니 말씀만 믿고 당신을 의심했어. 진짜 우리 어머니가 이런 행동을 하리라곤 상상을 못했거든. 정말 상상도 못했어. 남편 상우 씨의 목소리에는 깊은 죄책감과 진심 어린 사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주희 씨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남편 상우 씨의 진심 어린 사과가 그녀의 상처를 조금씩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 상우 씨는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거짓을 꾸며가며 아내를 괴롭혔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그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무엇이 옳은 선택일까? 남편 상우 씨는 밤새 고민에 빠져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상우 씨는 어머니와의 대화를 앞두고 담담한 표정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이미 요동치고 있었지요. 상우 씨는 저녁 식사 후 어머니와 단둘이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주희 씨가 함께 식사를 마친 뒤 자리를 피해준 덕분에 남편 상우 씨는 어머니와 둘만의 대화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상우 씨는 침착한 목소리로 자신의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랑 주희 씨 사이에서 뭔가 오해가 있으면 대화로 풀어야 하지 않을까요? 어머니는 남편 상우 씨의 말을 듣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오해가 있다는 거야? 주희가 날 일방적으로 괴롭히는 건데 무슨 오해라는 거니? 내가 주희한테 속아 넘어갔구나. 내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널 길렀는데 엄마를 믿지 않고 아내 편만 드는 거니? 상우 씨는 한숨을 내쉬며 어머니의 반응에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억울해하며 계속해서 자신을 변명하는 어머니를 보며 어머니가 모든 상황을 인정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남편 상우 씨는 마음 깊은 곳에서 어머니에 대한 신뢰와 아내를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 사이에서 복잡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주희가 어머니를 괴롭힐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머니께서 저한테 그동안 있었던
사실들을 솔직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우 씨는 어머니로부터 솔직한 대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상우 씨의 말을 듣자마자 그에게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 너도 나를 믿지 않는 거지? 아내 말만 듣고 엄마가 거짓말이라도 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 내가 언제부터 엄마 마음을 이해하려고 했니? 이럴 줄 알았으면 너희 집에 오지도 않았어. 너희 동생 상진이는 얼마나 엄마한테 잘해줬는데. 상우 씨는 어머니의 반응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솔직하게 말해주길 바랬지만 어머니는 오히려 그에게 실망과 원망만을 쏟아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남편 상우 씨는 여전히 어머니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한 채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 상우 씨의 동생 상진 씨가 집을 방문했습니다. 오랜만에 형을 만나러 오게 된 거죠. 저녁 식사 후 주희 씨는 남편 상우 씨가 동생과 조용히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자리를 피해줬습니다. 동생 상진 씨는 형 상우 씨의 얼굴을 보자마자 그가 무거운 고민을 안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형, 엄마랑 같이 지내는 거 많이 힘들지? 상진 씨가 눈을 떨구며 묻는 말 속에 무거운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상우 씨는 대답하지 않고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감정을 털어놓을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막상 입을 열기까지는 많은 용기가 필요했지요. 그러다 그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너무 많이 힘들어. 어머니가 너희 형수한테 너무 가혹하게 굴어. 내가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상우 씨의 목소리에는 오랜 시간 쌓인 고통과 혼란이 서려 있었습니다. 상진 씨는 형의 말을 듣고 씁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 나도 엄마와 살면서 너무 많이 힘들었어. 와이프랑 이혼하게 된 것도 결국 엄마 때문이었어. 상우 씨는 놀란 얼굴로 동생 상진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동생 상진의 결혼 생활이 힘들었다는 것은 알았지만 어머니가 원인이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지요. 동생 상진의 고백은 상우 씨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엄마가 우리 집에서 지낼 때도 얼마나 와이프를 괴롭혔는지 몰라. 처음엔 치매 증상이 있으시니깐 많이 힘들어서 그런 거라고 이해하고 넘어가려 했는데 갈수록 너무 심하게 행동을 하시더라고. 상우 씨는 동생 상진의 말을 듣고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상진아, 그럼 너는 형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상우 씨는 동생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혼자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상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한 눈빛으로 형을 바라보았습니다. 형, 엄마를 요양원에 모시는 게 형수님과 형 모두에게 마음의 평화를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일지도 몰라. 우리가 알던 엄마가 아니야. 상우 씨는 동생의 말을 듣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요양원에 어머니를 모시는 것은 자신이 가장 피하고 싶었던 선택이었지만 동생 상진의 진심 어린 충고가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동생이 겪었던 고통을 이제서야 이해하게 되었고 어머니와의 거리두기가 자신의 가정에 진정한 평화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상우 씨는 동생 상진의 말을 곱씹으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말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는 게 옳은 선택일까? 그게 아내와 나를 위한 최선일까? 상우 씨는 자신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게 된다면
어머니가 느낄 외로움과 상실감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지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동생 상진의 말을 통해 어머니와 함께 지내는 것이 아내에게 어떤 상처를 주고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우 씨는 깊은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머니를 치매 요양원에 모시는 것이 자신과 아내 주희 씨에게 필요한 선택이라는 결론에 이른 것이지요. 그는 주희 씨와 마주 앉아 어머니와의 거리를 두겠다고 결심한 이유를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주희 씨는 남편 상우 씨의 결정을 들으며 그동안의 억울함과 마음의 짐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여보, 그래도 정말 이 선택이 최선일까? 어머님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만 막상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니 나도 마음이 참 무겁네. 주희 씨는 남편 상우 씨의 손을 잡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남편 상우 씨는 주희 씨를 바라보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지금은 잘 알고 있어. 어머니를 모시면서 당신이 겪어야 했던 고통에 대해 이제야 온전히 이해한 것 같아. 이제 당신과 나를 위해 또 어머니와의 관계를 위해서라도 이 선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주희 씨는 남편 상우 씨의 진심을 느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한편으로는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는 것이 옳은 일인지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남편 상우 씨는 그동안 아내 주희 씨가 견뎌온 것을 생각하면 더 이상 어머니를 집에 모시는 게 옳지 않다는 결심을 단단히 다졌습니다. 며칠 후 남편 상우 씨는 어머니에게 요양원에 대해 이야기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꺼낼지 고민하며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방을 찾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를 보자마자 미소를 지으며 반겼지만 상우 씨의 얼굴에 드리워진 진지한 표정을 보고 그녀의 미소는 금세 사라졌습니다. 상우야,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렇게 어두워? 어머니는 상우 씨의 기색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상우 씨는 한숨을 쉬며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어머니께서 조금 더 편안히 지내실 수 있도록 요양원에 모시는 게 어떨까 생각해 봤어요.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상우 씨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듯 눈을 크게 뜨고는 상우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 내가 왜 요양원에 가야 하니? 엄마를 버리려는 거야? 어머니는 아들 상우 씨에게 크게 실망한 듯 분노와 서운함이 가득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게 아니에요. 어머니께서 전문적인 요양사분들의 도움을 받으며 더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제가 더 잘 돌보지 못해서 죄송해요. 어머니를 모시는 건 저희의 능력 밖의 일인 것 같아요. 상우 씨는 최대한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며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상우 씨의 말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렇게 엄마를 버리려 하다니 정말 내가 알던 아들이 맞는 건지 믿을 수 없구나. 며느리 때문이야? 며느리가 엄마를 그렇게 괴롭히더니 이젠 엄마를 버리려고까지 하는구나.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상우 씨를 원망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이해해 주세요. 어머니와 함께 지내는 것이 저와 주희 씨에게 점점 더 큰 어려움을 만들고 있어요. 엄마 팔에 생겼던 멍과 상처들도 어떻게 된 일인지 다 알고 있다고요. 요양원에서 어머니를 더 잘 돌봐 주실 거예요. 저희가 자주 찾아뵐게요. 상우 씨는 어머니에게 최대한 진심을 전하려 했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마음을 닫은 채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후로
며칠 동안 어머니는 아들에게 철저히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상우 씨가 다가가 이야기를 걸려고 하면 그녀는 냉담하게 외면했고 며느리 주희 씨에게도 더욱 차갑게 대했습니다. 주희 씨는 그럴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지만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남편 상우 씨의 결정을 지지하며 어머니가 요양원에 가실 날을 기다렸습니다. 요양원에 입소하는 날 남편 상우 씨와 주희 씨는 시어머니의 짐을 차에 실었습니다. 남편 상우 씨는 어머니의 물건을 하나씩 챙기며 자신이 이 선택을 하는 것이 어머니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괴로웠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상우 씨를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여기다 두고 가면 이제 더 이상은 안 찾아와도 좋다. 너희 둘 다 나를 이렇게 배신할 줄은 몰랐어. 금수 같은 놈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서운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남편 상우 씨는 어떻게든 어머니의 마음을 풀어드리고 싶었지만 어머니가 아내 주희 씨를 모함했던 기억이 떠올라 어떤 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어머니의 곁을 떠났습니다. 주희 씨는 그런 남편 상우 씨의 곁에서 조용히 손을 잡아주며 그가 겪어야 했던 고통을 위로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상우 씨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결정이 과연 옳았는지에 대해 끝없이 되뇌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죠. 그저 아내 주희 씨가 그의 옆에서 조용히 위로해주는 손길의 점차 안정을 되찾을 뿐이었어요. 이제는 어머니와의 거리두기를 통해 자신의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결심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상우 씨는 비록 어머니의 원망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도 자주 어머니를 찾아가고 그 곁을 지킬 것을 다짐했습니다. 어머니가 요양원에 입소한 지 며칠이 지나자 남편 상우 씨는 안도와 죄책감이 교차하는 복잡한 심정에 빠졌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요양원에서 편안히 지내길 바라며 가끔씩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거나 시간을 내어 방문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상우 씨에게 냉담하게 대했고 아들이 자신을 버렸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상우 씨는 요양원을 방문할 때마다 어머니의 차가운 반응에 마음이 아팠지만 자신의 가정에 평온한 일상을 지켜야 한다는 다짐을 되새기며 감정을 다잡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상우 씨는 요양원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요양원 직원이 상우 씨에게 당황스러운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상우 씨 안녕하세요. 사실은 어머니께서 요양사분들과 큰 갈등을 빚고 계세요. 상황이 많이 심각해져서 지금 이 상태로는 더 이상 어머니를 모시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요. 상우 씨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요양사분들하고 갈등이요. 저희 어머니께서 무슨 일을? 요양원 직원은 차분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께서 요양사분들에게 고함을 지르거나 심지어 스스로 몸을 다치게 하시고는 요양사분들을 탓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요. 최근에 어머님께서 스스로 상처를 내시고는 요양사분들이 폭행했다고 주장하셔서 저희도 CCTV를 확인하게 됐습니다. 직원의 목소리는 매우 조심스러웠지만 상우 씨에게는 상황의 심각성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상우 씨는 직원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요양원에서도
똑같은 행동을 하시다니. 그동안 집에서 아내 주희 씨에게 했던 행동들이 요양원에서도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상우 씨는 어머니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해왔는지 잘 알고 있었지만 어머니가 아내와 요양사들에게 보여주는 믿기 어려운 모습들은 너무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혼란스럽고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 한숨을 내쉬던 그때 상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어머니라는 이름이 뜬 것을 확인한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냉정했습니다. 상우야, 이제 요양원에서도 더 이상 날 못 데리고 있겠다고 하더라. 그럼 이제 나를 어떻게 할 셈이니? 엄마를 버릴 생각은 아니지? 엄마를 버릴 생각이 아니라면 어서 너희 집으로 엄마를 다시 데리고 가야 하지 않겠어? 상우 씨는 말문이 막혀 잠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는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내가 날 여기 버리고 가면 엄마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았어? 넌 어차피 엄마를 못 버릴 거잖아. 결국 다시 너희 집으로 데리고 갈 거면서 왜 엄마를 요양원에 버리는 그런 몹쓸 짓을 했니? 이게 다 형며느리 주의 때문에 생긴 일 아니야? 탕우야, 내가 왜 그 여자랑 결혼했는지 엄마는 아직도 이해할 수가 없단다. 자식을 의사 만들어 놨더니 왜 저런 여자랑 결혼을 한 거니? 의사인 내가 같은 의사나 좀 더 적당한 사람을 만났어야지. 꽃집하던 여자랑 결혼해서 이런 일을 겪는 게 말이 되니? 처음부터 결혼할 때부터 난 주희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 내가 주희 같은 여자랑 결혼 안 했으면 엄마가 주희를 괴롭힐 일도 없었겠지. 그럼 지금 요양원에서 그런 행동을 하신 것도 다 일부러 그러셨다는 거예요? 저희 집으로 다시 오려고 일부러 하신 거예요? 그럼 동생 상진이네 집에 있을 땐 왜 그러셨어요? 재수 씨도 엄마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라서 일부러 괴롭혔던 거예요? 너도 그렇고 상진이도 그렇고 엄마가 반대하는 결혼을 하고 행복할 줄 알았어?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 상우 씨는 한동안 자리에 앉아 어머니와의 지난 날을 떠올렸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늘 상우 씨와 동생 상진 씨를 위해 애써왔던 어머니의 모습, 자신의 성공을 위해 희생을 감내했던 그녀의 헌신이 떠오르며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그는 한참을 고민한 끝에 마지막으로 어머니께 문자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말로 전할 수 없는 마음을 담아 그는 차분히 휴대폰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저를 위해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 가정을 지키기 위해 어머니와의 연락을 끊고자 합니다. 요양원에서 편안히 지내시길 바라며 만약 어머니께서 요양원을 나오신다 하시더라도 앞으로 저희 집에서 지내실 일은 없을 겁니다. 서로의 삶을 위해 이제는 각자의 길을 걸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건강하게 지내세요. 상우 씨는 한 글자 한 글자 힘겹게 눌러 쓴 문자를 확인하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평온한 가정의 미래를 떠올리며 그는 끝내 보내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자가 전송되자마자 가슴 깊은 곳에서 묵직한 무언가가 풀어져 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지만 동시에 그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씁쓸함과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이제 상우 씨는 어머니와의 인연을 정리하고 아내와 함께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아내와 손을 잡고 서로를 위로하며 다시 평온한 일상을 되찾기 위한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상우 씨는 이 결단이 가슴 아팠지만 이로 인해 그의 가정에 더 나은 미래가 찾아오길 바랐습니다. 지금까지 상우 씨와 주희 씨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우 씨의 어머님에 대한 이야기이니 악플들은 상우 씨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종료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올해 70세인 윤영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윤영자 씨는 남편의 병원비로 재산을 모두 사용하고 자식들에게도 외면당하며 깊은 고독 속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 나서며 그녀는 삶의 희망을 발견하고 외로움을 딛고 일어서게 됩니다. 윤영자 씨가 자식에게 당한 배신과 깊은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자신의 행복을 찾아 나섰는지 지금부터 같이 윤영자 씨의 인생 이야기 한번 들어주실래요? 영자 씨는 남편이 쓰러진 그날의 기억이 지금도 여전히 생생합니다. 평범했던 일상이 송두리째 무너진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아침 영자 씨는 남편과 함께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아침 공기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따라 공기가 참 맑은 것 같아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영자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참 산책하기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항상 오늘 날씨만 같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 대화가 남편과 나눈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편이 영자 씨의 손을 잡고 걷던 중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고 얼굴이 창백해지며 한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영자 씨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남편을 부축하며 괜찮은지 물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이미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공원에 있던 사람들이 급히 119에 전화를 걸어주었고 영자 씨는 구급차 안에서 남편의 차가운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손끝이 서서히 식어가던 그 슬픈 기분을 영자 씨는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후 의사는 무거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남편분의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심장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고 지금 당장 수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때 영자 씨의 마음속에는 깊은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남편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에 영자 씨는 곧바로 수술을 결정했습니다. 남편이 입원한 이후 영자 씨의 생활은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함께 모아온 얼마 되지 않는 재산을 병원비에 쓰고 영자 씨는 남편을 간호하며 한 달이 넘게 병실에서 밤을 지새우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남편의 병상 곁을 지키던 어느 날 영자 씨는 병원비 청구서를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영자 씨는 청구서를 보고 한동안 말문이 막혔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높은 병원비가 나왔고 그 금액은 그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수준이었습니다. 영자 씨는 결국 자식들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자신과 남편을 생각하며 자식들이 기꺼이 도와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영자 씨는 우선 아들 현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수야, 아빠가 요즘 많이 아프시잖니? 영자 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현수는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그런데 아빠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 거예요? 영자 씨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답했습니다. 응,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엄마 혼자 감당하기가 어려워.
미안한데 내가 조금만 도와주면 안 될까?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아들 현수가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죄송한데 저도 요즘 회사 일도 힘들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요. 저도 매달 나가는 생활비가 많아서 지금 당장은 도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현수의 냉담한 반응에 영자 씨는 마음속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자신이 애써 키운 자식에게 이런 말을 듣게 되다니 영자 씨는 당혹스러움과 서운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영자 씨는 거리에서 우연히 현수가 고급 외제차를 몰고 지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반짝이는 차는 눈에 띄게 값비싸 보였고 영자 씨는 그제야 아들이 했던 말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영자 씨의 가슴은 쓸쓸함과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저렇게 비싼 차를 사면서 자기 아빠 병원비는 도와줄 수 없다니. 영자 씨는 그간 믿어왔던 모자간의 정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쳐온 남편이 자식에게 이런 대우를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영자 씨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딸 민주에게도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영자 씨는 딸 민주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한 뒤 조심스럽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민주 역시 생활비가 빠듯하다며 거절의 말을 전했습니다. 엄마, 저도 남편이 요즘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우리 가족이 힘든 상황이에요. 아이들 양육비도 만만치 않아서 정말 죄송해요. 엄마. 민주의 말에 영자 씨는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습니다. 알겠다. 돈이 없다는데 어쩌겠니? 어쩔 수 없는 거지. 전화를 끊은 후 영자 씨는 한동안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헌신했지만 이제는 아무도 곁에 남지 않은 듯한 외로움과 허탈함이 영자 씨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홀로 남아 병간호를 이어가던 영자 씨는 결국 남편의 마지막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끝내 그녀 곁을 떠나고 말았고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남편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은 영자 씨는 속삭이듯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여보, 내가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장례식 내내 눈물을 흘리며 자리를 지킨 그녀의 옆에는 자식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얼굴에서는 진심 어린 슬픔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 자식들의 태도에 영자 씨는 더 깊은 슬픔과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영자 씨는 텅 빈 집안에 홀로 남겨진 현실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걸 다 털어버린 그녀에게 남은 것은 남편의 병원비를 치르기 위해 쏟아부었던 빈 잔고와 함께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지난 날들에 대한 상실감이었습니다. 남편의 죽음, 자식들의 외면, 그리고 홀로 남겨진 시간 속에서 영자 씨는 오로지 자신만을 의지해야 하는 삶에 놓였음을 깨달으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자식들마저 도와주지 않으니 이젠 어떻게든 혼자서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해. 영자 씨의 마음속에 새로운 결심이 자리 잡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자 씨는 동네 작은 식당에 구인 공고가 붙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나이에 일을 구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주저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날로 영자 씨는 주방 보조로 식당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식당에 첫 출근한 날 영자 씨는 긴장한 채 조심스럽게 주방에 발을 디뎠습니다. 주방 한쪽에서는 이미 물이 끓고 있었고 주방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식당 주인인 강 사장은 이제 갓 30대가 된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영자 씨에게 성큼 다가와 말했습니다. 새로 온 분 이름이 윤영자 씨 맞지요? 잘 부탁해요. 영자 씨는 인사를 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강 사장은 영자 씨를 쓱 훑어보더니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 가게는 점심시간에 손님이 몰리니까 빨리 준비해야 돼요. 첫날이라고 봐주는 거 없습니다. 눈치껏 하나하나 잘 배우고 따라하세요. 그 말에 영자 씨는 목소리가 떨렸지만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렇게 영자 씨의 식당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일이라도 손이 떨렸고 서투른 실수도 잦았습니다. 날카로운 말투로 영자 씨, 이거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주문이 밀리고 있잖아요. 라며 손님들 앞에서도 큰 소리로 화를 내는 강 사장의 말투에 영자 씨는 부끄러움을 느끼며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나이 들고 시작한 식당 일은 너무 지치고 피곤했지만 영자 씨는 독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날들이 쌓여가면서 영자 씨는 육체적으로도 심적으로도 지쳐갔습니다. 날마다 허리가 아파왔고 저녁이면 손목이 붓는 것을 보면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주방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하루를 버티고 나면 집에 돌아와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을까? 영자 씨는 한숨을 내쉬며 스스로에게 속삭이곤 했습니다. 며칠 후 영자 씨는 결국 몸살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열이 오르고 온몸이 욱신거려 어쩔 수 없이 강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저 오늘 몸이 많이 안 좋아서 하루 쉬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강 사장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영자 씨, 일한 지 얼마 됐다고 이러세요? 못하겠으면 그만두세요. 영자 씨 말고도 일할 사람 많아요. 그 말에 영자 씨는 멍하니 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아직 첫 달 월급도 받기 전에 이런 말을 듣다니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인 걸까? 영자 씨는 이불을 덮고 흐느꼈습니다. 남편이 살아 있었더라면 이렇게까지 혼자 애쓰지는 않았을 텐데, 자식들이 조금이라도 도와줬다면 이토록 외롭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영자 씨의 가슴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후 영자 씨의 집에 친구 정미 씨가 찾아왔습니다. 정미 씨는 영자 씨의 초췌한 얼굴을 보고 한숨을 내쉬며 물었습니다. 영자야, 무슨 일이야? 요즘 내가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 보여. 영자 씨는 한동안 말없이 정미 씨를 바라보다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정미야,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까지 일해야 하나 싶어. 남편 병원비 때문에 가진 돈도 다 써버렸어. 자식들한테 도움 청해도 별 소용도 없고. 정미 씨는 영자 씨의 말을 들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영자야,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버텨보자. 내가 여기저기 다녀보면서 일할 곳을 알아볼게. 영자 씨는 고개를 저으며 힘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그냥 여기서라도 계속 일해서 버텨야지. 이 일도 놓아버리면 난 정말 갈 곳이 없어질 것 같아. 정미 씨는 한동안 영자 씨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손을 잡아주며 위로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는 마. 우리 나이엔 건강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날 이후에도 영자 씨는 계속 식당 일을 이어나갔습니다. 낮에는 손님을 맡고 허드렛 일을 하느라 지치고 저녁에는 피곤에 찌든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와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건강이 악화되는 것을 느끼며
과연 이 나이에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젊은 주방 직원들은 늘 영자 씨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식당 구석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을 때면 영자 씨는 한없이 외로웠습니다. 고된 식당 생활이 이어지며 영자 씨는 매일 아침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하루하루가 버거웠고 삶의 활력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영자 씨는 남편이 그립고 자신을 외면한 자식들이 섭섭하고 하루 종일 일하며 남는 건 피로밖에 없는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자 씨에게 한 줄기 빛처럼 다가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영자 씨의 친구 정미 씨가 느닷없이 영자 씨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영자야, 오늘 동네에서 축제가 열리는데 같이 가 보지 않을래? 요즘 내 얼굴 보니까 너무 지쳐 보여서 바람이라도 좀 쐬자고. 영자 씨는 처음에 거절하려 했습니다. 정미야, 그냥 나는 쉴래. 일하고 집에 오면 너무 피곤해서 나가기도 싫어. 하지만 정미 씨는 그녀의 손을 붙잡고 웃으며 설득했습니다. 에이, 너무 그러지 마. 오랜만에 우리 동네에서 축제가 열리는데 우리 가서 축제 구경도 하고 음식도 먹고 같이 즐겨보자. 나도 혼자 가긴 싫어. 영자 씨는 정미 씨의 손을 잡고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끔이라도 바깥 바람을 쐬고 축제 구경을 하며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그럼 잠깐만 다녀오자. 정미 씨와 함께 축제장에 도착한 영자 씨는 화려한 장식과 활기찬 분위기에 잠시 마음이 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붉고 노란 깃발이 여기저기 펄럭이고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음식 냄새가 섞인 축제의 향기가 진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영자 씨는 그 풍경을 보며 묘하게 어릴 적이 떠올랐습니다. 어렸을 적 동네에서 열리던 축제에 부모님과 함께 나갔던 기억과 그때의 따뜻한 공기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야, 정말 사람 많네. 영자 씨는 고개를 돌려가며 이곳저곳을 둘러보았습니다. 노점에서는 김밥과 떡볶이를 팔고 공연 무대에서는 작은 오케스트라가 흥겹게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따금씩 노랫소리가 들려왔고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즐거워했습니다. 정미 씨는 미소를 지으며 영자 씨에게 말했습니다. 좋지 않아? 이렇게 기분 전환도 하고 잠시 일 생각은 잊어버리자. 영자 씨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끔 이런 데 나오는 것도 나쁘진 않네. 그렇게 걷다 보니 정미 씨와 영자 씨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작은 무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회자가 무대 위에서 흥겹게 손짓하며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주민 노래 자랑 시간이 되겠습니다. 누구나 참가할 수 있고요. 상품도 푸짐하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세요. 영자 씨는 슬며시 발길을 돌리려 했지만 정미 씨가 그녀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영자야, 너도 한번 나가보자. 영자 씨는 깜짝 놀라며 정미 씨를 보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이 나이에 무슨 노래 자랑에 나가. 정미 씨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영자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너 어렸을 때부터 우리 동네에서 노래 제일 잘했잖아. 친구들 결혼식 할 때마다 너가 노래 불러줬던 거.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 여태 일만 하고 사느라 지친 내가 사람들 앞에서 노래 한 곡 부르면 기분도 좋아질 거야. 영자 씨는 민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미야, 나 지금 그럴 기운도 없어.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노래 안 한 지도 30년이 넘었어.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너무 창피해.
하지만 정미 씨는 웃으며 영자 씨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이 아니면 언제 해보겠어? 그냥 나도 내 뒤에 있을 테니까. 용기 내서 한 번만 해보자. 영자 씨는 한동안 망설이다가 결국 정미 씨의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대에 오른 영자 씨는 두 손을 꼭 잡고 긴장한 얼굴로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밝은 조명이 비치는 무대 위에서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자신에게 향해 있는 걸 느끼자 심장이 터질 듯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무척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사회자가 다가와 영자 씨의 어깨를 토닥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편하게 불러주세요. 모두 즐겁게 들어줄 겁니다. 영자 씨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옛날의 노래를 떠올리며 천천히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서서히 관객들의 귀를 사로잡았고 그들 역시 영자 씨의 노래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사는 자신의 감정을 담고 있는 것처럼 다가왔고 영자 씨는 점점 노래에 몰입해 갔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눈가가 촉촉해졌지만 끝까지 집중하며 노래를 이어갔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묵은 감정들이 하나하나 올라오며 그녀의 목소리에 실렸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관객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영자 씨는 그 소리에 놀라 눈을 떴습니다. 무대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웃으며 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영자 씨는 그제야 비로소 자신이 무대를 무사히 마쳤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관객의 환호 속에서 영자 씨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기쁨을 느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박수 소리가 마치 그녀의 등을 토닥여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온 영자 씨는 정미 씨에게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정미야, 나 정말로 이렇게 박수 받아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 나도 모르게 너무 감정이 올라와서. 정미는 따뜻하게 영자 씨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영자야, 정말 잘했어. 아마 오늘 내 노래 덕분에 여기 온 사람들이 다 행복해지셨을 거야. 그 순간 영자 씨는 마음 깊숙이 묻어두었던 무언가가 되살아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린 시절 친구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며 즐거워했던 기억, 어릴 적부터 자신이 노래하는 것을 좋아했던 순수한 열정이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억눌려왔던 감정들이 해소되는 것 같아 영자 씨는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축제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영자 씨는 오랫동안 여운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저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불렀을 뿐인데 가슴이 이렇게까지 벅차오를 줄은 몰랐습니다. 매일같이 일과 고단한 삶에 치여 잊고 지냈던 감정들이 되살아나는 기분이 들었지요. 밤이 깊어질수록 영자 씨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나도 이렇게 기쁠 수 있구나. 그리고 누군가를 즐겁게 만들어줄 수 있구나. 아직 나에게 남아있는 무언가가 있었구나. 이 작은 무대에서의 경험이 영자 씨의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줄 것임을 그녀는 아직은 깨닫지 못했지만 마음 깊숙이 숨겨두었던 꿈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영자 씨는 집 앞에서 잠시 정미 씨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낯선 남자가 영자 씨를 향해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영자 씨가 의아한 표정으로 남자를 쳐다보자 그가 살짝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며칠 전 축제에서
노래를 부르신 분 맞으시죠? 영자 씨는 살짝 당황하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불렀어요. 그런데 왜? 남자는 자신이 이 지역의 작은 회사의 대표 오준석이라고 소개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오준석이라고 합니다. 지역 축제 때 사회를 보는 사회자들과 노래를 부르는 가수를 발굴하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축제 때 들었던 노래가 인상적이어서 꼭 한번 찾아뵙고 싶었습니다. 영자 씨는 당황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수요? 제가 가수가 될 나이는 아닌데. 오준석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요즘은 트로트 열풍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윤영자 씨 같은 중장년층도 이제 무대에 설 기회가 많아지고 있어요. 저는 윤영자 씨의 목소리에서 정말로 특별한 매력을 느꼈습니다. 트로트에 딱 맞는 감성이 있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영자 씨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가 특별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에 갑작스러운 칭찬에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미 늦은 나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야 겨우 먹고 살 일을 찾았는데 가수는 감히 꿈도 꾸기 어려운 일 같아요. 오준석은 차분한 눈빛으로 영자 씨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윤영자 씨의 목소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요즘은 트로트가 다시 유행하면서 전국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어요. 경우랑 축제, 지방 행사 등에서 실력을 쌓으며 시작할 수도 있고요. 비슷한 연배의 많은 사람들이 영자 씨의 노래를 좋아해 줄 거라 확신합니다. 영자 씨는 그의 말을 듣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이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며 사람들의 박수를 받았던 그날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기분은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기쁨과 감동이었고, 이제 더 늦기 전에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조금씩 피어올랐습니다. 그러나 다시 현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영자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지만 가수로서 성공하려면 재능이 중요하고 재능이 부족한 사람은 좌절할 뿐이라 들었어요. 저는 그런 재능이 있는지조차 모르겠어요. 오준석은 차분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누구나 다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연습하고 무대에 서면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윤영자 씨처럼 깊은 감정을 가진 분이라면 관객들도 감동할 겁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대단한 무대가 아니더라도 소소한 곳에서 시작해 나가는 것도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자 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잊고 지냈던 꿈과 현실의 벽 사이에서 그녀는 고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영자 씨의 곁에 있던 정미 씨가 옆에서 가볍게 팔짱을 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자야, 이제는 진짜 너 자신을 찾아봐도 되잖아. 지금껏 자식들을 위해 헌신했고 남편 병간호로 온 정성을 다 쏟았어. 이제는 남은 생을 너를 위해 살아도 될 것 같지 않아? 정미 씨의 말에 영자 씨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그럴지도 몰랐습니다. 오랜 세월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모든 걸 바쳐왔고 그동안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삶을 원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당장의 생계가 걱정이 되긴 했지만 축제에서 느꼈던 그 기쁨이 정말 잊지 못할 감정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조금씩 결심을 굳히기 시작했습니다. 영자 씨는 오준석과 약속을 잡아 연습실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영자 씨는 작은 연습실에 도착해 오준석을 만났습니다. 그곳에서는 이미 몇몇 사람들이 트로트를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영자 씨는 처음 겪는 환경에 약간 당황했지만 오준석의 안내를 받아 간단한 발성부터 차근차근 배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영자 씨, 발성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해보세요. 트로트는 감정을 목소리에 담는 게 중요합니다.
오준석의 조언을 들으며 영자 씨는 조금씩 노래의 기본기를 다져나갔습니다. 연습이 거듭될수록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붙기 시작했고 점점 노래에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무대에서 가수들이 관객을 사로잡는 모습을 떠올리며 그녀는 꿈을 품었습니다. 며칠 뒤 영자 씨는 정식으로 회사와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오준석은 그녀에게 약속했습니다. 윤영자 씨, 우리가 함께 한다면 더 많은 무대를 만들어 드릴게요. 영자 씨는 그 말에 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젊은 시절의 설렘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영자 씨는 침대에 앉아 스스로에게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정말 원하는 길을 향해 가는 거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무대를 향해 내 발걸음을 옮길 거야. 그렇게 윤영자 씨는 인생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소속사에 들어가 첫 연습을 시작한 윤영자 씨는 두려움과 설렘으로 가득 찬 나날을 보냈습니다. 지방에 있는 작디 작은 소속사 연습실은 소박하고 작았지만 그녀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무대와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왔던 그녀에게 연습실에서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마치 꿈속에 있는 것 같았지요. 그러나 마음만큼 노래는 쉽게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저 자신감 있게 노래를 부르면 될 것 같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녹록지 않았습니다. 영자 씨는 노래를 부를 때마다 음정을 놓치고 목소리가 떨려 쉽게 피로해졌습니다. 오준석은 노래 연습을 마친 영자 씨에게 다가와 웃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영자 씨, 처음엔 누구나 다 이렇게 힘들어해요. 트로트는 감정이 깊게 실려야 하니까요. 같이 연습을 통해 조금 더 기본기부터 다져나가 봅시다. 영자 씨는 피곤에 지쳐 있었지만 오준석의 격려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쩌면 더디더라도 조금씩 차근차근 연습해 나가면 자신도 무대 위에서 관객들을 감동시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몇 주 후 소속사에서 드디어 영자 씨의 첫 공연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 무대는 화려한 조명과 많은 관객이 있는 무대가 아닌 지역의 작은 경로당에서 열리는 공연이었습니다. 오준석은 그녀에게 작은 무대라도 놓치지 말고 최선을 다해보는 겁니다. 작은 무대부터 경험하는 것이 앞으로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라고 말하며 격려했습니다. 영자 씨는 무대 의상을 입고 경로당으로 향했습니다. 비록 화려한 드레스는 아니었지만 그녀는 작은 꽃무늬가 들어간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조심스럽게 무대에 올랐습니다. 경로당에는 영자 씨의 나이 또래나 조금 더 나이 든 관객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무대에 오르려는 순간 영자 씨의 손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꼭 모아 잡고 호흡을 고르며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마이크를 든 영자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천천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노래를 부르게 된 윤영자입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준비한 노래 들려드릴게요. 마음속에서 조용히 다짐을 하고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려 가사조차 힘들게 내뱉었지만 무대 위에서 관객들의 눈빛이 차츰 그녀를 따뜻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곧 영자 씨는 마음속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자신만의 감정을 담아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관객들은 곧 영자 씨의 목소리에 집중했고 그녀의 목소리 속에서 느껴지는 삶의 고단함과 깊은 감정에 빠져들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경로당의 어르신들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힘찬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한 어르신이 영자 씨에게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윤영자 씨, 오늘 노래 정말 잘 들었어. 이렇게 좋은 노래 들려줘서 고맙나. 그 말에 영자 씨는 마음 깊은 곳에서 뭉클함이 올라왔습니다. 무대 위에서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뿌듯함과 감사가 밀려들었습니다. 그날 공연료를 받은 영자 씨는 그 돈을 소중하게 지갑에 넣으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영자 씨에게 그 돈은 무엇보다 값지게 느껴졌습니다. 한동안 무대에서 받은 박수와 감사 인사,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불리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영자 씨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에 새로운 기회가 생겼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한동안 가슴 벅찬 기분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척박한 일상 속에서도 작은 무대에서의 경험은 그녀의 인생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로 영자 씨의 공연 일정은 점점 더 늘어났습니다. 그녀는 이제 지방 곳곳의 소규모 행사, 경로당, 노인 축제에 초대받으며 작은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무대는 아니었지만 그녀는 어디서든 자신의 마음을 담아 노래하며 소중한 관객들과 소통했습니다. 그렇게 지방 축제와 경로당, 노인 행사를 오가며 열심히 무대에 서온 영자 씨는 어느덧 작은 성공의 물결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그녀가 사는 지역에서 차츰 알려졌고 입소문을 타고 더 많은 무대에서 공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공연을 할 때마다 조금씩 모아온 자금 덕분에 생활비 걱정도 점점 줄어들었고 무엇보다 무대 위에서 관객과 소통하는 즐거움이 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로부터 반가운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지역 방송국에서 영자 씨의 이야기를 방송하고 싶어 한다는 제안이었지요. 오준석 대표가 영자 씨에게 말했습니다. 영자 씨, 이번 방송은 큰 기회가 될 거예요. 요즘 트로트 열풍 덕에 중장년층 가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영자 씨 같은 분이 이 무대에 나오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영자 씨를 응원할 겁니다. 영자 씨는 마음이 설레면서도 불안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방송에 나가는 게 맞을까요? 제가 뭘 보여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준석은 영자 씨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영자 씨,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영자 씨의 이야기를 통해 삶의 희망을 느낄 겁니다. 그동안 열심히 살아오셨고 이제는 그 모습을 당당히 보여주셔도 됩니다. 며칠 후 영자 씨는 회사에서 준비한 차를 타고 지역 방송국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방송국이었지만 영자 씨에게는 모든 것이 생소하고 두근거리는 경험이었습니다. 방송국 직원들이 영자 씨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촬영 준비가 진행되는 동안 그녀는 그동안의 노력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드디어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인터뷰를 통해 영자 씨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대중에게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병상에 누웠을 때 자식들에게 외면받았던 시간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며 무대에서 느꼈던 감동과 관객들과의 소중한 인연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녀는 여러 번 울컥하는 감정을 느꼈지만 담담하게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촬영이 끝나자 방송국 스태프들은 영자 씨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한 프로듀서는 영자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영자 씨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될 거예요.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자 씨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내가 살아온 시간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의미가 될 수 있다니.
그동안 힘든 여정을 혼자서 걸어왔던 그녀에게는 눈물이 나올 만큼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영자 씨의 이름은 조금씩 더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넓어진 관객층 앞에서 자신의 노래를 들려주는 일은 영자 씨에게 더할 나위 없이 기쁜 일이었지요. 무대를 내려오던 영자 씨는 한 관객이 건네준 꽃다발을 받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노래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큰 의미로 다가갈 줄은 몰랐던 그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영자 씨의 성공 소식이 영자 씨의 지역 전역으로 조금씩 퍼지기 시작한 무렵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자녀들이 영자 씨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예상치 못한 손님에 놀랐지만 문을 열자 아들 현수와 딸 민주가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방문이 반가우면서도 의아했던 영자는 조용히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아들 현수가 다가와 눈을 맞추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딸 민주는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손을 모아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우리가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요. 영자 씨의 가슴은 아련한 설렘으로 벅차올랐습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자식들의 사과가 드디어 이루어진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쉬움과 서운함이 녹아들고 오랜 시간 품었던 그리움이 자식들의 진심 어린 사과 속에서 조금씩 해소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영자 씨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너희도 힘든 줄 알면서도 많이 서운했던 것도 사실이야. 자식들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그녀는 이 순간만큼은 그동안의 서운함을 잊고 그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따스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아들 현수가 말없이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들어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실 이번에 직장 상사분 아버지 팔순 잔치가 있는데 엄마가 거기서 무료로 공연해 주실 수 있나 해서요. 영자는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그간의 마음이 다시 차갑게 굳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들의 진심이 곧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무료로 팔순 잔치에서 노래를 불러달라고? 현수는 조심스레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네, 뭐 요즘 공연도 많이 하시니까 한 번쯤은 괜찮지 않을까 해서요. 제 상사분도 기뻐하실 거예요. 현수는 무심한 말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 순간 영자 씨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병원에 누워 있을 땐 신경도 제대로 안 쓰던 아들이 자기 직장 상사의 아버지 팔순을 챙긴다니 그녀는 순식간에 깊은 배신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아들 현수의 말에 큰 실망을 느끼고 있던 영자 씨는 무거운 마음으로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때 딸 민주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도 사실 부탁 하나만 드리려고요. 요즘 너무 힘들어서 혹시 돈 좀 조금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영자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주야, 내가 정말 내게 이런 부탁을 할 줄은 몰랐구나. 그녀는 차분히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억누를 수 없는 울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돌리며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요즘 공연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좀 넉넉하지 않으세요? 영자 씨는 크게 숨을 들이쉬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의 방문이 진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달은 순간 그동안 자식들에게 기대했던 마지막 희망조차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인 줄 알았지만 그저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방법에 불과했다는 사실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여? 지금 당장 집에서 나가. 그리고 2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도 말 거라. 영자 씨의 분노가 담긴 목소리에 자식들은 당황했지만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며 집을 떠났습니다. 모든 기대가 무너지고 다시 혼자라는 현실이 한층 더 가슴을 무겁게 눌러왔습니다. 결국 그날 밤 영자 씨는 깊은 절망 속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영자 씨는 깊은 절망 속에서도 꾸준히 무대에 섰습니다. 매일 공연장에서 관객들을 마주할 때마다 작은 위로를 얻곤 했습니다. 특히 그녀의 노래를 기다리는 어르신들 앞에서 마이크를 들면 마음 깊은 곳에서 묵은 감정이 해소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정말 잘 불렀어. 다음에 또 와주세요. 박수와 격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영자 씨는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며 조금씩 삶의 의미를 되찾아갔습니다. 무대 위에서 느끼는 감동과 사람들의 따뜻한 말은 그녀가 홀로 서기를 할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역 노인회관에서 영자 씨에게 노래 강사로 활동해 달라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지역 어르신들이 서로 모여 노래를 배우며 즐기는 시간에 영자 씨가 강사로 참여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영자 씨는 망설임 없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매주 노래 수업을 하러 노인회관에 방문할 때마다 영자 씨는 차츰 마음의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수업 중에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소소한 즐거움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날 때면 어르신들이 다가와 고맙다며 한마디씩 전해주곤 했습니다. 영자 선생님 덕분에 오래간만에 노래 부르는 기쁨을 느껴요. 영자 씨의 노래 수업을 듣는 할아버지가 와서 이야기했습니다. 영자 선생님, 사실 요즘 많이 외로웠는데 덕분에 삶에 활기가 생겼어요. 다시 웃을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요. 영자 씨는 할머니의 떨리는 손을 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삶에 의미를 부여해주는 이 순간들이 무엇보다도 값지다는 걸 느꼈습니다. 영자 씨는 이 모든 경험이 자신에게 새롭게 주어진 삶의 의미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대에서 노래하는 것이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되고 강해 중에도 소소한 기쁨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자식들에게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영자 씨는 다시금 미소를 되찾으며 노래 강사로서의 활동을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무대에서 그리고 노인회관에서 어르신들에게 소중한 기쁨을 전하며 그녀는 자신의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영자 씨의 이야기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생을 살다 삶의 무게가 때로는 무겁게 느껴질지라도 다시 시작할 용기를 내는 순간 삶은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기도 합니다. 영자 씨가 무대 위에서 느꼈던 작은 행복이 그녀의 삶을 변화시켰듯 우리 역시 자신을 위한 삶의 무대를 찾을 수 있길 희망합니다. 자식들에게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받은 영자 씨가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갈 수 있게 댓글로 힘이 되는 응원의 한마디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종료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한 번씩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으로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